10가지의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한 가지의 고통을 피하도록 해야 된다. 소극적인 행복론의 핵심은 고통의 원인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즉, 쾌락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것이 아니라 고통을 줄여나가는 것이 행복을 위한 일이다. 특히 건강에 대해서 병을 예방하는 일이 쾌락을 추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오늘 소개할 책은 마흔에 있는 쇼펜하우어입니다.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곳에 집중하라. 삶의 지혜를 주는 쇼펜하우어의 30가지 조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은이 강용수, 펴낸 곳 유노북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1810년 괴팅겐 대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의학을 공부하다가 칸트와 플라톤 철학을 공부했다. 쇼펜하우어 철학은 칸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서양 철학뿐만 아니라 동양 철학의 영향을 받아 형성됐다. 쇼펜하우어의 실력이 서서히 알려지고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40대 중반부터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재구성하여 행복하게 살기 위한 지혜와 처세술을 정리한 수필집 소품과 부록이 그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들었다. 특히 프리드리히 니체는 자신이 철학자화된 계기가 쇼펜하우어 때문이라고 말했다. 젊은 시절의 니체는 책방에서 우연히 쇼펜하우어의 책을 발견하여 읽고 철학자가 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니체는 쇼펜하우어를 모든 희망을 잃고도 진리를 추구한 사람으로 높이 평가한다. 쇼펜하우어 철학이 왜 필요한가?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쇼펜하우어의 가장 유명한 말이다. 고통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가짜 행복을 쫓는 고통이다. 많은 사람이 출세, 부, 명예를 손에 잡히는 행복으로 여긴다. 그런데 이런 행복은 무게중심이 자기 안이 아니라 자기밖에 있다. 그래서 쫓을수록 의심이 들고 점점 공허해지며 더욱 괴로워질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진짜 행복을 쫓는 고통이다. 진짜 행복은 허상과 같아서 찾기가 어렵다.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통찰이 필요하며 계속해서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누구나 어느 정도의 걱정과 고난과 고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가짜 행복을 쫓는 고통을 겪었는지도 모른다. 이제는 진짜 행복을 쫓는 고통을 겪어야 할 때다. 쇼펜하우어는 현 시대의 마음의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크게 5가지를 알려준다. 첫째, 삶의 지혜다. 그의 통찰력이 있는 한마디가 마음의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냉철하게 조언한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위로를 주지 않는다. 대신 삶의 지혜와 깨달음을 준다. 둘째, 행복은 자기밖에 아니라 자기 안에서 찾는 법이다. 있다가 없어지지 않고 누가 함부로 빼앗을 수 없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얻지 않아도 되는 소중한 것을 알려준다. 셋째, 자신에게 집중하는 방법이다. 불행한 이유는 대부분 타인에게 의지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결핍되고 공허해서 타인에게 대신 희망을 거는 것이다. 많은 이가 자기 자신조차도 자신의 눈이 아니라 타인의 눈으로 바라본다. 좁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이기적이고 왜곡된 거울에 자신이 잘 비치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다. 넷째, 허영심을 버리고 자긍심을 가지는 방법이다. 자긍심은 자신이 어떤 장점과 특별한 가치를 지녔다는 확고한 믿음에서 근거한다. 우리는 자긍심이라는 보석을 찾아야 한다. 다섯째, 2번,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의 의미를 깨달고 현명하게 사는 방법이다.
지나치게 현재만을 살지 않고 불안과 걱정에 휩싸여 미래를 살지 않는 태도를 알려준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일생은 즐기는 것이다. 그는 사람마다 자신의 능력과 선호가 다르므로 각자의 취향을 고려해서 인생의 즐거움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쇼펜하우어는 세계 수많은 거장의 철학자이자 현 시대에 우리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통찰과 지혜를 전하는 생활 철학자다.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겪은 범례를 향기롭고 지혜로운 언어에 담아 우리에게 방향성을 제시한다. 쇼펜하우어의 철학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디에서 행복을 찾아야 하는가? 행복한 순간은 너무나 짧다. 행복이 짧고 고통이 길게 느껴진 이유는 행복의 찰나에 짧은 꿈처럼 느껴지는 반면 고통은 현실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를 증명하듯이 한국인의 일생이 80년이라고 할 때 평생 웃는 시간은 고작 한 달밖에 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다. 하루에 웃는 시간이 90초뿐이다. 반면 걱정하고 근심하는 시간은 평생 10년이나 걱정하며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뇌과학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인간은 대개 일생 동안 50만 번 이상 웃는다. 대체적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웃음이 많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빈도가 줄어든다고 한다. 50만 번이 아주 작아 보이지만 생애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웃는 시간은 짧다고 할 수 있다. 웃음이 줄어드는 이유는 행복한 감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이유도 있겠지만 뇌 노화 같은 생리학적 퇴행도 꼽을 수 있고 사회적인 환경도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행복은 항상 과거형이다. 우리가 행복을 즐기는 순간은 찰나와 같이 금방 지나간다. 영원하고 지속적인 행복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작은 행복감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 행복은 멀고 크고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가까운 곳에 있다. 행복은 결핍이 채워질 때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이다. 쇼펜하우어는 결핍에서 느끼는 불쾌에서 만족을 느끼는 쾌감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빠른 이행으로 봤다. 너무나 짧은 순간에 만족이 결정되기 때문에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기대보다 크지 않다.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여러 가지 결핍 때문인데 언젠가 그 결핍이 충족되면 행복감으로 넘어갈 수 있으나 그 지속 속도가 너무 짧다. 그래서 행복의 순간은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영원한 행복이란 존재할 수 없다. 모든 쾌락은 단순히 결핍을 제거하고 긴장에서 벗어나는 곳에 있으므로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성공, 성취, 합격 등 우리가 행복했던 순간을 뒤돌아보면 너무나 짧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그 기쁨이 몇 달씩 지속되지는 않는다. 인생의 큰 틀에서 보면 대부분 작은 곳에서 행복이 이루어진다. 음식을 먹을 때 첫 숟가락, 사람을 만날 때 설렘, 첫 출근 등등이 우리의 결핍을 채워서 만족으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행복은 빨리 잊혀진다. 또 다른 결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을 겪을지 알 수 없으므로 그 고통을 견디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너무 행복을 기대해선 안 된다. 자신에게 알맞은 행복이 있다. 짧은 행복은 작을 수밖에 없다. 소식이 몸을 건강하게 하고 폭식이 건강을 해치듯이 행복은 소소한 것에서 찾아야 하고 짧은 행복을 즐길 수 있다. 행복은 늘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이다. 시간이나 젊음, 모든 것은 잠깐 머무르다 떠나가기 때문에
작은 쾌락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갈증을 채워주는 커피 한 잔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처럼 말이다. 짧은 만남 인연이 주는 작은 즐거움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큰 행복감은 따분함을 가져와 새로운 것을 찾게 된다. 현재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오늘이라는 날이 단 한 번뿐이고 두 번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 것임을 항시 명시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에 있다. 다른 동물의 뇌보다 훨씬 크다고 밝혀졌는데 사고력이 높은 만큼 고통도 많다는 것이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신경세포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돌이나 식물은 행복도 없고 불행도 없다. 동물 가운데 최하 등의 동물은 약간의 고통을 느끼지만 신경조직을 완전히 갖춘 척추동물은 큰 고통을 느낀다. 인간은 단순히 고통을 느끼는 능력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능력도 함께 있어서 그만큼 더 많은 고통에 노출된다. 따라서 인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할 수 있는 존재다. 인간이 느끼는 고통과 즐거움, 그것에 근거한 불안감과 행복감은 동물보다 훨씬 다양하며 지속력이 강하다. 인간은 고통에 대한 감수성과 지능에 비례하여 동물과 비교되지 못할 정도로 큰 감정,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현재를 살아라. 동물은 현재만을 살기 때문에 근심과 불안이 없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과거의 고통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동물이 인간보다 더 행복할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장점을 동물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인간은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일을 걱정하는 일이 많다. 불확실한 죽음을 불안해하고 계획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까봐 쓸데없는 의심을 하기도 한다. 동물은 죽을 수 있는 상황을 피하려고 할 뿐 죽음에 대해 알지 못하지만 인간은 그런 죽음을 늘 염두에 두고 불안해한다. 인간만이 죽음을 대비하여 막연한 두려움과 지나친 공포를 느낀다. 그러나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 할수록 고통의 양이 쾌락의 양을 압도한다. 동물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행복이나 불행이 없다. 인간만이 즐거운 미래를 예상하고 상상력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형상에 사로잡힌다. 더 나아가 인생의 전체를 내다보면서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동물의 의식은 눈앞에 드러난 대상에 대해 짧게 반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현재에만 한정된다. 그러나 인간이 느끼는 즐거움은 실제하지 않는 미래의 환영이다. 감각이 모든 동물의 현재에만 몰입하기 때문에 행복한 반면 상상력으로 만든 미래의 환영에 갇혀 사는 인간은 불행하다. 미래에 대한 지나친 기대나 희망은 행복의 바탕인 마음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 과거와 미래는 실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에만 충실해야 한다. 현재만이 진실하고 현실적이고 확실한 것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오늘은 단 한 번이라는 사실을 되새기며 현재를 의미로 채울 필요가 있다.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현재 그 자체를 기분 좋게 받아들여 즐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이 내일 찾아올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그것은 착각이다. 인생 전체를 구성하는 하루하루는 똑같은 것이 아니라 어제와 다른 늘 새로운 것이다. 현재의 가치를 늘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과거와 미래에 빠져있는 사람은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는 매 순간을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많다. 동물이 행복한 이유는 인간보다 적은 고통과 적은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반성이 없으므로 과거의 고통을 담아두지 않고 미래의 환상에 사로잡히지도 않기 때문이다.
동물은 오로지 실제하는 현재의 고통만을 느낀다. 미래와 과거는 우리의 생각 속에만 있고, 많은 사람이 1분이 모여 60분이 되고 하루가 쌓여 1년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현재는 과거와 미래로 이어지는 과정일 뿐이라고 여긴다. 시간이 마치 무한한 점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한다. 그러다 보니 현재에 집중하지 않고 과거의 후회나 영광에 얽매여 살거나 나중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며 현재의 행복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시간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착각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과거와 현재, 미래는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단절된 것이다. 우리는 오직 현재만을 살 뿐이다. 과거와 미래는 실제하지 않는데 마치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 과거는 지나가서 없는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서 없는 것인데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기대 속에서 사는 것은 어리석다. 현재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순간이다. 세상의 모든 일에 1년 이상의 계획에 따라 진행되다 보니 미래에 무한한 시간이 펼쳐질 것이라고 착각하게 된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일이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라는 말을 다시 새겨보면 좋겠다. 스티브 잡스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고 만약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하려던 일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서 노라는 생각이 떠오르면 그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루하루를 자신의 마지막으로, 인생으로 생각한 것은 쇼펜하우어의 명언과 닿아있다. 현재를 과거처럼, 현재를 미래처럼 의식한다면 지금 이 순간을 더 가치 있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